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음 접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도권 언론 매체와 시사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 지금까지 이 사안을 제대로 집중 취재 보도한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강화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있던 아들을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선관위에 특혜 채용시키고 선관위 채용 이후에도 승진과 연수 등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2년 3구 대선 직후 선관위 사무총장에서 불명예 퇴진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8월 4일 가장 먼저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 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화군은 전임 유천호 강화군수가 지난 3월 9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강화군은 재보선을 포함해 지금까지 역대 9차례 군수선거에서 현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 후보들이 7차례나 승리할 정도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0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이며 더불어민주당은 1명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19일 예비후보 등록 설명회에서 입후보 의사를 밝힌 참석자가 19명이나 된 만큼 앞으로도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역시 딸의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과 함께 이른바 선관위 마피아의 핵심으로 꼽히면서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세환의 과거 경력이 밝혀졌습니다. 1964년생인 그는 1987년 지방직 공무원인 강화군청 구급공무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선관위로 옮겨온 뒤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등 선관위 각종 요직을 모두 거치고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좌지우지하는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올랐습니다. 선거 공정성 의혹이 일었던 2020년 4.15 총선 때는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고 2022년 3구 대선 때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들도 강화군청 구급지방공무원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선관위로 옮겨와 아버지와 아들이 정확히 같은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번 예비후보 등록 후 공개된 선거 포스터에 기재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학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강화도에서 나온 뒤 고등학교는 인천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명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김세환 씨와 비슷한 학력과 경력이라면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에서 장관급까지 출세하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급 지방직 공무원에서 출발했다면 일반적으로 서기관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장급 이상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구급 지방직 공무원 출신인 김세환이 선관위로 옮겨온 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차관급을 거쳐 무려 장관급까지 고속 승진했습니다. 물론 김세환 본인은 아마 자신의 입지전적인 출세를
스스로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김세환 이상의 능력을 가진 공무원은 한국에 부지기수로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김세환과 같은 그런 인사상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다른 공무원 사회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복마전 공무원 조직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한 인사상 특혜를 받은 조직인지를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김세환 씨는 3구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이었던 코로나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 적법한 투표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유권자들에 대해 난동운운하는 막말을 해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사무총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그의 후임 선관위 사무총장은 김세환과 마찬가지로 자녀 부정특혜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입니다. 한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김세환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그러니까 사무총장 바로 밑에 선관위의 실질적인 2인자인 차관급 선관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한 해 전인 2019년 9월 채용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점원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인천선관위에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세환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상 김세환의 아들을 뽑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되는 직원에게는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중간에 다른 선관위로 옮기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앙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이 채용에서만은 5년간 전보 금지 조건을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당초 채용 계획에 없던 비공식 기준을 따로 만들어 김세환 당시 사무차장 아들이 통과되게 했고, 면접 전형 면접관은 전원을 김세환과 과거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이들 면접관들은 김세환 아들에게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고, 김세환 아들은 2명 선발해서 2위로 합격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공식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 가관입니다. 김세환 아들은 강화군 선관위에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천 선관위로 옮겼습니다. 강화군 선관위에 5년간 붙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은 채로 채용된 데다가 인천 선관위가 최소 3년간 재직했어야 올 수 있다는 전입 요건을 이때만 1년만 재직했어도 가능하다고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인천 선관위는 또 김세환 당시 사무차장 아들에게 근거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김세환의 아들은 선관위로 온 뒤 세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뉴스를 주의 깊게 접하신 분들은 선관위 특혜 채용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 논란이 되고 한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세자 운운하는 표현을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 세자가 이 문제의 김세환 아들이었습니다. 김세환 아들과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일부가 중앙선관위로 옮길 대상자에 포함됐는데, 김세환이 여러 차례 이를 결재해 주지 않고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들이 중앙선관위로의 전출이 거듭 좌절되는 대상자들을 보고 세자와 불화가 있나 보다, 사무총장이 7급 인사까지 신경 쓰나라면서 수근거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환 아들이 선관위에 특별 채용될 때는 김세환이 선관위 사무차장이었는데, 뒤에 세자 운운하는 말이 나올 때는 선관위 사무차장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그야말로 선관위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로 김세환이 가 있던 때였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내에서 세자로 불린
아들의 인사비리 관련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세환은 재직 중 선관위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받아 사용했는데 2022년 3월 퇴임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김세환이 무단 반출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해서 확인해 봤더니 모든 데이터가 지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일단 김세환에 대해 선관위 물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여러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상세한 취재를 하면서 참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보통 사람이라면 선관위 고위직 특혜 채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가급적 당분간은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으면서 시간이 흘러가서 잊혀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더구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미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사람이어서 다른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들과 함께 검찰 및 경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죽지 않았다고 과시하듯이 저렇게 고향인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예정되자 가장 먼저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열심히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예비 등록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군이 소위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는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국민의힘, 만약 공천을 받기만 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예비후보 등록을 했겠죠. 국민의힘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인식하고 또 최소한의 염치를 아는 정당이라면 이른바 선관위 마피아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더구나 지방의 특성상 어쨌든 국어공무원에서 시작해서 장관급까지 올랐다는 일종의 입지전적인 신화,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킨다면 지방에서는 소위 출세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감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김세환 씨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열심히 지금 강화군을 다니면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또 세상에는 참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